궁금하네. 이 두 분들이 지금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생에 정말 귀인이 계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세 사람 우리 누구지? 김혜원님의 할머니. 할머니요. 네.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아니시고요. 응.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좀 제가 어린 시절 조금 힘들어서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시는 관계로 지방에 계셨을 때 동네 할머니께서 저를 봐주셨어요. 그래요? 동네 할머니. 그래요. 동네 할머니들이? 네. 근데 친할머니 외할머니 아니고. 아니고요. 동네에 계신 할머니께서 저를 봐주셨는데 할머니 손을 잡고 항상 경로당을 갔어요. 그 가서 가면 할머님들이 이제 어리니까 제가 그때부터 끼가 조금 있어서 노래해봐 그러면 제가 노래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할머니께서 그 몸빼바지에서 쌈짓돈으로 100원짜리도 주시고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일바지에서 나오는 그 고깃고깃. 네, 그러셨거든요. 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수 데뷔해서 내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트로트 가수를 옛날 흘러간 노래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할머님들이 흥얼흥하신 거에서 배운 거예요. 야. 그때 정말 쌈짓돈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사 먹기도 하고. 뭐 사탕도 사 먹고 했지만 그 제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좋은가 그냥 제자리에서 뭐 가수 없을 때 100곡 정도는 부를 수 있는 만큼 아니, 만들어준 그렇다면 거죠. 그 할머니들이 결국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할머니들의 그 머니가 혜연 씨를 지금 네. 현재를 만든 거네요? 그렇네요. 우스갯소리인 거죠? 네. 네, 아침서부터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그 죄송합니다. 100원, 200원 받았던 쌈짓돈이 네. 혜연 씨의 오늘을 있게 했고 사실 네. 한 아이가 제대로 크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맞아요. 그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혜연 씨의 김혜연 어린이의 무대 적응 훈련을 도와주신 거네요. 지금까지 다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 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 그 크게 한 것들도 할머니들이 귀가 어둡잖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데시벨이 네. 텐션이 그때부터 올라가네. 그러네요. 우스갯소리 이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머니보다 할머니가 더 최고라고. 오늘 좋은데요? 네. 할머니. 네. 그나저나 아주 일찍부터 돈을 버셨네. 어린 시절부터. 자 그러면 우리 서진 씨에게는 그 인생의 세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계실지 보겠습니다. 왜? 사천 마을에 노래자랑 사회자분이 집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4학년, 5학년 때였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마을의 한 축제에 노래자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시간을 때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관객 중에 노래하실 분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안 올라오니까 그럼 상품을 주겠다.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품에 눈이 멀어서 올라가서 노래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앵콜 외쳐주시고 그 박수 받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고. 네, 그때 당시까지는 꿈이 없었는데 그게 첫 경험이에요. 네, 첫 경험. 몇 살이에요? 올라간 첫 경험. 그때 4학년, 5학년. 아, 4학년. 그게 너무 황홀해가지고 나도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돼야겠다. 그때 꿈을 꾸기 시작하고 가요제 나가서 상도 받고 저도 누나처럼 동네에서 노래하는 애기로 알려지다 보니까 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노래 한 곡 여기도 머니가 개발하면 나오네요. 아주머니. 천만 원, 1,000원을 내가 보니까 1000만 원도 받아봤네.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혜연 씨는 100원, 난 200원짜리 100원, 200원인데 뉴스. 1,000원으로 바뀐 거예요? 1,000원, 네, 2,000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사실 그 사천마을 노래자랑 사회자께서 시간을 때워야 했던 이유는 아마 어떤 가수가 늦게 오신 것 때문이 아닐까. 오늘 이 방송 보고 그분 나야 나 네.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아 그러면 그때 그 노래했던 게 회자돼서 스타킹 프로그램도 나가고 막 그랬던 네네, 거예요? 그때 장정 선배님의 짠짜라를 불렀었는데 그거를 보고 작가님께서 스타킹 작가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스타킹에 한번 출연해 볼 수 있느냐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진짜 사천마을 노래자랑 사회자가 인생을 바꿨네. 그러니까요. 그분 어떤 분인지 혹시 지금 보고 계시면 연락을 좀 주세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이 꿈을 찾아주신 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 혜연 언니의 궁금해요. 뭐 네, 내 인생의 세 사람 두 번째 분 누굴까요? 그분은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셨구나. 아버지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수 데뷔하는데 정말 다른 부모님들은 열성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버지가 악극단 단장님이셨대요. 근데 왜 반대를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걸 힘든 아니까. 길을 아니까 이 동네 너는 분위기를 아는구나. 그냥 잘 공부하고 있다가 시집이나 잘 가. 이래서 저한테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인천 서구에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가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인천 서구 축구협회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끼 있게 노래한 걸 아시니까 주위 어르신들이 회장님 따님 한번 내보내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대학교 때 가요제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많이 그때는 나갈 때. 전국 노래자랑에 지금은 뭐 대학생 아이들서부터 모든 분들이 함께 출연을 했지만 지금 그때는 대학생들이 많이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나가봐라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제가 인기상을 받았어요. 어떤 노래 부르셨는데? 사랑이라는 건 장난감처럼 트로트가 아니에요. 사실 그때 제가 트로트를 예심해 냈는데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정한욱 작가님 3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계시는 네. 정한욱 작가님께서 트로트 말고 너는 대학생이니까 전윤아 씨의 대학가요제 나왔던 그 노래를 해봐라. 그래서 연습해서 했는데 사실 잘 못했어요. 인기상을 주셨는데 그 덕분에 제가 다른 회사 오디션에 또 이렇게 섭외가 와서 합격을 했고 제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가 두 분이십니다. 친아버지가 그때부터 제 매니저서부터 코디서부터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니셨고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는 오늘날 김희연이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서판석 아버지시죠. 우리 저 정말 서판석 코올리기 대표님. 때부터 서울 대전대구 부산 유일한 사람 뭐 강큰 남자 뱀이다라는 노래까지 그치. 제 히트곡을 만들어주신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십니다. 앞서 할머니도 할머니들이었고 아버지도 아버지들이네. 근데 이 한 분이 아니셨어. 두 분의 아버지께서 좀 멀리 내다보시는 해안이 있으셨네요. 네. 누구나 다 나가는 가요제 나가지 말고 너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가수로 성공한 걸 아버지께서는 결국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의 간판 스타이면서 분위기 메이커로 항상 저를 소개하면 전국 노래자랑의 분위기 메이커 김혜연 씨입니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선생님께서 항상 그렇게. 네, 전국 노래자랑이 배출한 가수이기도 맞아. 하고. 네, 네. 아니 두 분 다 우연한 기회에 무대에 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네. 되는 거군요. 인생을 확 그러니까 바꿔놨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뭔가 특별한 운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서진 씨의 두 번째 자. 이 내 인생의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분은 누구일까요? 와, 팬클럽 회장님. 팬클럽 회장님? 아니 그 팬클럽 회장님이라면 그러면 팬클럽 회장이 팬클럽이 네네. 도대체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팬클럽은 스타킹 출연하고 나서부터 많지는 않지만 4분, 5분 정도.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네네. 그럼 계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오래됐네요. 네네. 거기서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집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아빠와 함께 배 타는 배를 탔었거든요. 그랬죠, 그랬죠. 그 사연을 회장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인강극장에. 그래서 그거를 또 토대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어가지고. 네. 회장님 덕분에 인간극장에 나가게 근데 된 회장님이 거예요.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 회장님이 지금도 회장님이신가요? 지금은 다른 팬클럽 회장님을 하고 계세요. 다른 팬클럽으로 옮겨 타셨다는 거. 근데 그분은 그래도 연락을 뭐 하시죠? 네네. 그래도 지금의 서진 씨가 있기까지 그분이 그럼. 저도 그 인간극장 봤어요. 네. 근데 뭉클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사실 부모님 힘들어지시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또 준비를 살짝 해봤거든요. 뭐 확인해 볼까요? 오늘따라 그리워진다. 효빈이의 음악 취향은 오로지 트로트. 또래에 옛날 비하면 모습이 상당히 나올 때 너무 쉽지 독특하죠. 않잖아요. 그래도 예뻐요. 저분이 아버님이시죠? 네, 아빠 힘나제.
힘나죠. 내 노래가 마력을 가졌어. 오선을 타요. 네네. 며칠에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네 매일 밤마다. 밤에 가야 돼요. 네 새벽에. 네.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저 라디오 방송인가 봐요? 네 KBS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자랑 했었을 때. 고운 미성이. 그러네. 시계 바늘을 노래한 박효빈 군. 아, 저 팬클럽 회장님 뒤에 계신 거. 뒤에 팬클럽 회장님. 아, 저분이시군요. 그리고 팬클럽 회장이 서진 씨 집안 환경도 다 알고 네. 이 적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셨네요. 저 때 만약에 그냥 노래 안 하고 계속 배 탔으면은 지금의 박서진 씨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출연하고 나니까 일하는 게 좀 보기 싫었었나 봐요. 아빠에서 대를 끊어야 된다. 업라는 거는. 그래서 스러우셨구나. 네가 꿈을 찾아서 가는 것이 엄마 아빠 소원이고 네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배에서 내려서 꿈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지금 훨씬 그래도- 잘하잖아요. 효자 노래 타고. 그러니까 그때 학교 그만두고 1년 이상 아버지와 함께 배 탄 거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진 않는데 그때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삼천포에서 2시간 정도 나가서 작업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주일 정도 작업하다 보면 배에서는 씻을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삼천포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서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저희 또래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좀 놀림거리로 안 씻고 있으니까 그때 조금 상처를 받았었던 어린 나이에 적이 상처받을 있어요. 수 아, 이렇게 피부가 좋은데. 그럼 이건 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어찌 보면 또 그런 시간들이 서진 씨의 무대에, 그럼. 노래에 또 다른 감성으로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했던 친구들도 기억할 거예요. 야, 저 친구가 이렇게 잘 됐네. 저렇게 변했어? 그럼. 그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지 않았어요.